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 알쓸 영사 시간에는 다양한 영화의 예를 통해 숏, 씬, 시퀀스의 미학적 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알쓸 영사 시간에는 영화 귀여운 여인의 예를 통해 어떻게 숏, 씬, 시퀀스를 구분하고 결합하는지 분석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나홍진 감독의 황해를 통해 하나의 시퀀스에서 다양한 숏과 씬이 미학적으로 결합되어 어떤 영상의 리듬감을 만들어내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분석할 장면은 부산항 육부두에서 벌어지는 두 인물의 추적 시퀀스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선 장면까지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연변에 사는 조선족인 구남은 한국으로 아내를 밀입국시키기 위해 큰 빚을 지게 됩니다. 구남은 그 빚을 갚기 위해 택시 운전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돈을 버는 족족 빚쟁이에게 빼앗기며 남은 돈마저 마작판에서 모두 날리고 맙니다. 이때 지역 조폭의 우두머리인 면정학이 구남에게 접근하며 한국에 가서 사람 하나 죽이고 오면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구남은 어쩔 수 없이 면정학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밀항선을 타고 황해를 건너 살인 청부의 대상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일이 꼬이게 되고 졸지에 살인범으로 지명 수배가 됩니다. 면정학에게 배신당한 것을 깨달은 구남은 다시 연변으로 돌아가기 위해 밀입국 브로커를 부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편 면정학도 이를 수습하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되고 구남을 제거하려 하지요. 오늘 분석할 영상이 바로 구남과 면정학이 서로 한국에서 처음 마주치며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듯이 시퀀스는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시간 단위로서 이야기가 벌어지는 장소, 행동, 시간의 연속성을 가진 여러 개의 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분석할 영상은 부산항 육부두라는 장소와 두 인물이 벌이는 추적이 연속되는 시간 속에서 이야기의 시작점과 끝나는 종착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산항 육부두 추적 시퀀스라고 부르겠습니다. 황해에는 논현동 살인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찰과의 추적 시퀀스도 대단히 박진감 넘치지만 오늘 분석할 약 12분에 달하는 부산항 육부두 추적 시퀀스는 영화 황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큼 롤러코스터 같은 빠른 리듬감을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부산항 육부두 추적 시퀀스는 총 6개의 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편의상 저는 이 씬들을 씬 1, 컨테이너 밀항, 씬 2, 배 실내와 간판, 씬 3, 바다, 씬 4, 컨테이너 트럭 전복, 씬 5, 카 체이싱, 씬 6, 터널이라고 분류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씬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할 때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씬 분류 기준점을 가지고 정리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산항 육부두 추적 시퀀스를 6개의 씬으로 분리한 기준점은 동일 장소, 동일 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건, 상황, 액션이 하나의 행위로서 결합이 되었는지의 유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씬은 컨테이너 밀항씬입니다. 구남은 밀입국을 위해 브로커와 약속한 접선 장소인 부산항 육부두에 도착합니다. 브로커는 구남에게 컨테이너에 들어가라고 지시하지만 중국이 아닌 일본 동경으로 향하는 짐이 가득한 것을 보고 빠져나옵니다. 탈출한 구남은 항구 밖으로 도주하려고 하지만 정문에서 면정학의 패거리를 마주치고 이들을 피해 정박되어 있는 배 안으로 도망갑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배 안에서 이들과 필사적으로 싸우는 구남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두 번째, 배 실내와 갑판 씬이 이어집니다. 씬을 구분한 이유는 영화의 장소가 부두라는 공간에서 배라는 공간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좁은 배 안에서 도끼와 칼을 들고 선열이 낭자한 혈투를 벌이는 구남과 면정학의 패거리들의 모습을 담은 카메라가 계단을 올라 배 갑판으로 서서히 이동합니다. 분명 배 선실에서 갑판으로 장소가 이동하긴 했지만 씬을 따로 구분하지 않은 이유는
배에서의 추적과 결투 장면이 서로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넓은 갑판에서의 대결이 이어지다 군함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자 바다로 뛰어듭니다. 면정학은 바다에 빠진 군함에게 도끼를 던지지만 구사일생으로 피하고 다시 부두로 헤엄쳐갑니다. 부하들은 갑판을 내려가 쫓아가지만 그들의 리더인 면정학은 바다에 직접 뛰어들어 군함을 뒤쫓기 시작하죠. 배라는 공간에서 바다라는 공간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부터 세 번째, 바다 씬으로 분류합니다. 이 세 번째 씬은 다른 추적 시퀀스의 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짧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정학이 바다로 뛰어든 숏부터 군함이 부두로 다시 올라서는 숏까지 세 번째 씬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컨테이너 트럭 전복 씬이 이어집니다. 부두로 다시 올라온 군함은 면정학의 패거리들을 따돌리며 컨테이너 트랙에 탑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끈질긴 면정학은 끝까지 군함에게 달라붙으며 트럭을 멈추려고 시도합니다. 군함의 끈질긴 저항에 면정학은 트럭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전속력으로 부두 정문으로 향하던 군함의 컨테이너 트럭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균형을 잃고 옆으로 전복됩니다. 숨가쁘게 전개되던 영화의 리듬이 트럭의 전복과 함께 잠시나마 관객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휴지기를 부여합니다. 전복된 트럭에서 빠져나온 군함은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로 바꿔 타고 무사히 탈출할 것만 같았지만 그 모습을 면정하게 지켜보고 SUV 차량으로 뒤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시 씬은 분리되어 다섯 번째 카 체이싱 씬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만으로도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의 긴장감을 보여주었는데 진정한 추적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부두에서 거리로 완전히 공간이 달라지며 새로운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씬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카 체이싱 씬은 빠른 속도감으로 구성된 여러 개의 숏들이 결합되며 할리우드 영화 못지않은 차량 추격 씬의 아드레날린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쫓기는 군함과 필사적으로 이를 쫓는 면정학의 에너지가 팽팽히 이어집니다. 결국 치열한 추격전 끝에 다중 추돌이 발생하고 군함은 면정학의 추적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면정학이 충돌로 멈춰버린 자신의 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동안 군함은 터널로 유유히 탈출하죠. 군함이 터널로 들어서는 장면부터 마지막 여섯 번째 터널 씬으로 분류합니다. 비록 터널에서 운전하는 군함의 장면은 부산항 육부두 추적 시퀀스 중 가장 짧지만 첫째, 장소가 도로에서 터널로 바뀐 점, 둘째, 미리꼴하려는 군함과 이를 저지하는 면정학의 추적 이야기가 비로소 끝나는 종착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씬으로 분류 가능한 것이죠. 실제로 이 터널 씬이 끝난 후 영화는 전혀 다른 전개로 이야기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영화 황해의 예를 통해 하나의 시퀀스에서 다양한 숏과 씬이 미학적으로 결합되어 어떤 영상의 리듬감을 만들어내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이런 식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각 시퀀스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신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화를 분석하는 능력과 이를 통해 시나리오를 창작하는 글쓰기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숏, 씬, 시퀀스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봉준호 감독의 믿음의 벨트 시퀀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